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 측에서는 여러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대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6년차 현직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법고시 출신이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에 찬성을 했던 변호사라는 점을 밝히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2016년 9월 29일에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이라는 글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더 이상 인생에서 고생은 끝났다라고 외치던 시기에 변호사였으면서도 로스쿨 제도를 찬성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당시에도 로스쿨이 부의 세습이 될 것이다. 입학 전형이 불공정할 것이다. 변호사의 수준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등의 각종 비판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그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구성원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직업군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 수 증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사 파업을 보면서 로스쿨 도입 당시와 너무나 유사한 비판들을 보게 됩니다. 의사들은 정부 입장에 대해서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의사 수를 늘리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과잉 진료가 늘어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의사가 남아 돌게 될 것이다. 라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에도 유사한 비판이 있었지만 어쨌든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하지만 그러한 특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법률 서비스의 만족도는 너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수 확대라는 방법으로 그 특권의 깊이와 폭을 줄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의사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의대에 가기 위해서 저렇게 필사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특권에 비해서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아과 등의 필수 진료 과목을 전공하려는 젊은 의사의 수가 급감을 하고 있고 지역 간의 의료 격차도 심화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는 점은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여러 시스템 중 하나로서 의료 서비스 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사 수 확대가 물론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해주는 맞는 키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려가 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사 수만 많아지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느냐? 의사 수가 많아지면 필수 진료 과목 지원자가 많아지냐? 의사 수가 늘면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라는 등의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차차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이지 이를 근거로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2020년경에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의사들의 파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제 블로그에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의료계 파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글을 2020년 9월 3일에 쓰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의사 측의 파업을 지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젊은 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노력해온 대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때에 맞지 않는 독단적인 정책으로 의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의사들을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것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글을 썼었는데요.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고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신설 등의 문제는 때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이유에서 의사 측의 파업에 동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의료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의료법에 의사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의사 파업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로서 딱 한마디만 하려고 했는데 말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로스쿨 제도가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없지만 변호사 수가 확대가 되면서 변호사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변호사들이 예전처럼 갑의 위치에서 비싼 수임료를 받으면서 상담도 직접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변호사의 특권이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증언 문제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의사수 증대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받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위치로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만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는 점차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힘들어졌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살만한 직업입니다. 의사들도 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비록 지금보다는 못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살만한 직업이겠죠. 비록 사법고시 합격 변호사들이 느꼈던 것처럼 젊은 날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해서 얻은 의사라는 직업임에도 그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변호사나 의사나 모두 이번 생에는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자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의사 파업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대한민국 사회 의료 서비스가 더욱 나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